안녕하세요. 조윤숙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 돈 벌고 성장하고 싶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는요. 저희 멘토이신 개미멘토 아이스강 대표님과 오늘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멘토님께서 수업 시간에 나눠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저희 멘토님께서 나눠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사실 시각이 25일 12시 11분이에요. 멘토님하고 11시 한 반까지 수업 진행을 했고 오늘 12월 25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요? 어디서 치맥 한잔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넷플릭스 한 편 때리고 있으신가요? 사실 12월 25일이라는 이 뭔가 특별할 수도 있는 날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수업에 들어가서 11시 반까지 수업을 듣고 또 수업 듣고 나와서 이제 이 밤중에 영상을 찍는 게 어떤 분들 보시기에는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뭐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나.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좋은 공급자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이건 저희 멘토님한테 다 배운 태도이죠. 저희 멘토님께서는 항상 극단적으로 뭔가를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올린 거를 보고 어떤 한 시청자분께서 제가 워킹을 하면서 영상을 찍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걸으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게 다 영상에 담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걸으면서 영상을 찍어요. 그거는 요즘 날씨가 영하거든요. 근데 카메라를 들고 찍으려면 사실 이 손에는 장갑을 낄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영상을 30분짜리를 찍는다는 거는 저는 적어도 30분 이상을 이 장갑 안 낀 손으로 이 카메라를 들면서 워킹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걸으면 솔직히 콧물도 훌쩍거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걸으면서 이 영상을 찍는 건 인간은 몸을 움직일 때 이때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영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걸으면서 느꼈던 그 영감을 실시간으로 저는 담아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핵심을 보지 못하고 어떤 이 사람의 전달하는 모습만에 집중을 하신다면 이 영상의 사실은 핵심을 놓치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제가 밤이니까 아침보다 컨디션이 좀 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지금 저희 멘토님과 수업이 바로 끝났고 지금 제가 멘토님께 배우고 느끼고 뭔가 제가 지금 깨달은 것들을 바로 즉시 나누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공급자의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멘토님께서 항상 뭔가를 할 때 극단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극단적인 서비스인 거예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극단적인 혜택인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여러분들 2025년이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그쵸? 여러분들은 2025년에 좀 삶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현재 삶?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시면 아마 이 영상을 안 누르셨을 것 같은데 삶이라고 하는 게 부분적으로 만족스러운 면도 있고 어떤 부분은 만족스럽지 않은 면도 있고 영역별로 다 달라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돈 벌고 성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의 성공의 정의를 갖고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본인이 정한 스스로의 성공의 정의가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들었던 아니면 사람들이 이런 게 성공이라더라 라는 타인의 정의를 가져와서 아니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통념을 자신의 성공이 자신이 믿는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그래서 뭔가요? 돈이요? 아니면은 명예요. 돈과 명예도 물론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돈과 명예가 있어도요. 우리가 이걸 잃으면 인생이 개박살나는 게 있어요. 뭐죠? 첫 번째 건강이죠. 두 번째 관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돈 하나만을 쫓고 돈을 버는 과정에 건강과 관계를 잃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과거에 저 역시도요. 이 돈을 벌다가 건강을 잃고 관계를 잘 지키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그럼 도대체 뭔데? 이거부터 한번 정의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굉장히 필요한 존재예요. 하지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좋은 삶이라고 하는 건 돈만으로 얻어지지 않는 것들을 사실은 이런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이유는 삶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이 기본 1단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상위 가치, 상위 수준의 욕구로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 삶의 그 지긋지긋한 돈 문제를 이 문제를 먼저 개박살을 내야 우리가 조금 더 인간다운 상위 수준의 어떤 욕구와 고민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백이 생긴다. 이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여러분이 정말 돈 벌고 성공하고 싶다.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뭐 하고 싶은데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뭐 쉽게는 이런 거죠. 나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나 돈 벌고 싶은데.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정말. 여러분들도 그 말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에 누가 그 말을 하는 걸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뭐 하고 싶은데라는 건 사실 그 사람의 어떤 그 간절함이 담기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그럼 해! 하면 되잖아. 근데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근데 여기 또 핑계가 나와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애도 봐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부모님도 보살펴야 되고 등등등등등 이게 뭔가 해야 되는데라고 말을 했다는 건요. 그냥 안 할 거랑 안 할 거야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 벌고 싶은데 똑같아요. 돈 벌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 돈 벌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자, 이 질문에는 여기서 답이 딱 한 번에 안 나와요. 그렇죠? 돈 벌고 싶으면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는 우리가 무언가 상태가 되거나 행위를 해야 돼요. 돈을 벌고 싶으면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의 상태인지를 봐야 돼. 내 꼬라지가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지불하고 쉽게 생긴 상태인지 나라면 나 같은 애한테 돈을 지불하고 나랑 거래할 건지 그거 먼저 생각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 행위를 해야죠. 돈을 벌려면 뭐 해야 돼요? 고객을 많이 만난다거나 아니면 고객한테 나를 더 많이 알린다거나 적어도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구석에 앉아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 벌고 싶다라고 말하는 건 그냥 나는 돈을 벌지 않을 거야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의 상태로 나를 만들거나 뭔가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요즘은 이 말도 너무 개나 소나 함부로 막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정말 이 고객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하고만 거래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보험 판매원이에요. 근데 그 많고 많은 보험팔이들 중에서 왜 나를 선택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 같은 지점에 뭐 김 팀장도 있고 이 팀장도 있고 박 팀장도 있고 우리 지점 말고 다른 지점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억수로 많은 인간들 중에서 왜 하필 그 많은 보험팔이들 중에서 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많은 원오브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는 돈을 벌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번 주에 내가 했던 행위들이 고객과 뭔가 접점을 만든다거나 직접적으로 매출을 올리는 거랑 연관되는 행위를 내가 얼마나 했는지 그거를 사실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B와 2가 되면 이제 그때 우리가 이 메이크 머니 하는 건데 사람들은 뭐만 하고 싶어 하나요? 사람들은 메이크 머니만 하고 싶어요. 메이킹 머니만 하고 싶어 하고 내 상태도 지금 엉망이고 내 행위도 지금 안 하는데 이 결과값만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내가 얻고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일단 내가 먼저 이 사과나무 묘목을 심든지 씨앗을 심든지 뭔가를 심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농부가 되어서 이 사과나무를 심은 다음에 가꾸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안 하고 열매만 바란다?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죠. 자, 일단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랑 유튜브랑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물론 제가 유튜브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풀어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를 알아내는 도구로서 유튜브가 굉장히 강력하고 도움이 되는 도구이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거는 돈 버는 거랑 상관이 없으니까 이 얘기는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요. 유튜브가 여러분들이 과연 진짜 돈 버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거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유튜브 얘기를 하면요. 자꾸 유튜버가 되려고 그래요. 유튜버. 자, 뭐죠? 유튜버라고 하면은 예전에 주원규 씨 인터뷰하던 신사임당 이런 채널 아니면은 그 빠니보틀인가요? 유튜버인데 여행하는 유튜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그 컨텐츠를 공급하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수익성을 만들어서 뭔가 이제 그걸 현금으로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유명한 유튜버가 돼서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협찬하고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일반 개미가
그렇게 알려진 유튜버가 돼서 광고 수익이나 뭔가 내가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그런 부수적인 수입으로 돈을 버는 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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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그런 유명한 유튜버가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배우고 깨닫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내가 살아온 어떤 발자취,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어떤 태도로 고객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여러분들의 발자취, 그리고 내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스토리를 기록하는 공간.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고객들, 여러분들의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났던 고객들의 문제를 이미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유튜브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랑 돈 버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자, 여전히 이게 잘 해소가 안 되시죠?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한 10분 정도 보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돈 페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돈을 지금 페이를 안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공짜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저한테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걸 페이하시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사람이 돈보다 귀한 건 여러분 시간이에요. 시간. 돈보다 시간이 훨씬 귀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을 무려 10분이나 뺏었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듣고 지금 이탈 안 하신 분들은 저한테 10분이란 시간을 뺏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유튜브를 하시면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어오는 거예요. 시간. 자, 우리가 처음부터 돈을 벌고 싶어요. 그쵸? 근데 처음부터 갑자기 내가 뛰어들어서 갑자기 막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긴 어려워요. 그럼 처음에 뭐 해야 되냐? 자, 이 사람이 나한테 시간을 쓰게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뭔가에 시간을 써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가 생기죠? 계속 그 사람한테 시간을 쓰다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이 사람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아는 것 같아. 이 사람하고 연결되면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이 해결될 것 같아. 자, 이런 시간을 쓰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지고요. 자,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신뢰는요, 뭘까요? 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군가한테 내가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언젠가는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을 때 그 사람한테 돈도 써요. 제가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제가 저희 멘토님과 처음에 어떻게 연결됐을까요? 저희 멘토님, 당시 제가 해결하고 싶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저희 멘토님을 저는 유튜브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멘토님의 유튜브를 계속해서 보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콜드콜인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멘토님을 발견했고, 멘토님과 처음에 어떻게 연결됐어요? 처음에 멘토님에게 돈을 지불했죠. 돈. 수강료를 지불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수강생과 학생의 관계로 연결이 되었고, 이제 그 후로 지금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 멘토님이 저한테 처음부터 돈을 뺏어가셨나요? 처음에 아무것도 뺏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저희 멘토님과 시간을 보냈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신뢰가 생겼죠. 그리고 신뢰가 생기다 보니까 언젠가 그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 상품을 내가 구매해야겠다라고 이런 구매로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오늘 저희 멘토님께서 또 한 가지 알려주신 건데, 요즘 유튜버들은 뭔가 자신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어떤 그런 이제 구독이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멘토님께서 본인도 뭔가 지금 새로운 분야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게 있고, 관련된 분야의 정보를 공부하고 그 사람이 나눠주는 경험과 본인의 경험이 굉장히 공감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땡스 챗인가요? 뭔가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는 풍선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오늘 그 내용이 되게 공감돼서 이제 그 땡스 챗 같은 걸 보내셨는데, 그리고 나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가 있어서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음악 유튜버가 있어요. 음악 유튜버가 처음에는 제가 유튜브한테 시간을 썼죠. 제가 어떤 집에서 책을 읽는다거나 뭔가 할 때 이분의 음악을 들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콘서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콘서트. 근데 제가 티켓팅이 설마 그렇게 빨리 마감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 티켓팅을 미뤘는데 정말 순식간에 티켓팅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제가 그동안 받았던 감사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콘서트는 못 갔지만 이분한테 땡스챗을 보낸 경험이 있는데, 이것처럼 여러분이 뭔가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돼. 막 이거 하다 말다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뭔가
배우고 경험하고 새로 깨달은 여러분만의 그 무언가 콘텐츠를요, 유튜브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속해서 공급하다 보면 시간과 돈과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기적인 현금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 이게 저희 멘토님께서 오늘 유튜브를 왜 해야 되는지 나눠주신 첫 번째 전략이었고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유튜브가 나를 설득이 됐다. 이제 그러면 정말 다행인데, 그래도 나는 유튜브가 잘 설득이 안 돼. 그러실 수 있어요. 유튜브 하면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튜브를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유튜브를 처음에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뭘 꺼내야 할지 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눌 만한 이야기인지 이걸 스스로 판단하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뭘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건요, 여러분 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꺼낼 게 없다.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내가 나 자신한테 투자한 적도 없고 뭔가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을 남들과 다른 기똥찬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차별화된 관점도 나는 없어. 왜 그럴까요? 그동안 나한테 투자를 안 했잖아요. 그동안 나한테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자기를 성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못 가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꺼낼 게 없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2단계가 바로 주제 파악이에요. 나는 꺼낼 게 없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죠? 꺼낼 게 없으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유튜브 못 하겠네. 근데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내가 유튜브를 꺼내볼 수 있을까? 혼자 그냥 뭐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혼자 뭐 이것저것 정말 다양하게 해보는 거예요. 제가 저희 멘토님과 처음에 연결됐을 때 저희 멘토님께서 유튜브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당시 저는 학원장이었어요. 영어 학원장. 근데 유튜브를 하라고 하는데 저도 그때는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뭘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때 저의 상태가 학원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 직업에 대해서 뭔가 내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았고, 그리고 뭔가 그 외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멘토님 만난 지 그때 사실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뭘 꺼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저희 멘토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교육에서 당신들이 배웠던 거를 내가 배운 거를 내 것으로 재해석해서 출처를 밝히고 그것을 공유하는 거. 한마디로 내가 배운 어떤 깨달음, 내가 얻은 배움을 타인과 나누는 이런 형태의 그런 유튜브를, 지식을 재생산하는 그런 유튜브를 해봐라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제 그렇게 생산된 유튜브 영상들도 몇 편 있었고요. 사실 저도 영상을 그때 제가 레디 펭귄 주원장이라는 채널에 영상이 한 160개가 올라가 있거든요. 이 채널에는요, 별의별 영상이 다 올라가 있어요. 뭐 학원장 브이로그부터 무슨 뭐 학원 청소 영상부터 아이들의 인터뷰부터 별의별 영상이 다 올라가 있어요. 뭐 갑자기 자본주의 막 아이들하고 경제 독서 토론 수업한 영상부터 별의별 영상이 다 올라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런 느낌이었어요. 점을 찍는데 점을 너무 아무데나 막 찍어서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를 저 스스로도 너무 헷갈릴 정도로 많은 점을 찍었어요. 근데 저희 멘토님의 교육이 굉장히 창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멘토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수강하고 있는 이 PCM이라는 교육의 컨셉이 혼란이래요. 혼란.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학교 때 어떤 교육을 받았어요? 정형화되어 있는 교육을 받았어요. A, B, C, D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기승전결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혼란이 없는, 되게 일목요연해서 내가 뭔가 내 스스로 내 사고를 끌어내고 내가 뭔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막 애를 써야 되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 선생님들이 너무 잘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주셔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는 그냥 배운 걸 외우는 것만 하면 됐죠. 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교육은 그래요. 그래서 교육의 과정에 혼란이라는 게 전혀 없고, 교육의 과정에 시행착오가 전혀 없고, 교육의 과정에 고민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오로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오로지 우리는 암기만 하면 되는, 어떻게 보면 진짜 암기 머신이었던 거죠. 근데 처음에 이 PCM이라는 교육을 듣는데 너무 처음에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일단 용어 자체도 이해도 안 되고, 용어 자체 왜 이해 안 돼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과정에 내가 뭐 경제 관련 책을 읽기를 했나, 내가 뭐 인문학 관련된 책을 읽기를 했나, 아니면은 저희 멘토님의 이제 멘토이신
그랜카돈이거든요. 이 그랜카돈 같은 경우에도 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에 대한 잘못된 관념, 돈에 대한 어떤 잘못된 믿음 이런 거를 처음에 그거를 깨부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동안 내가 잘못 붙들고 살았던, 내가 잘못 알고 살았던 너무 많은 정보가 내 머릿속에 있는 데다가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사실은 그 자체가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혼란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혼란이 멈춰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저희 멘토님과 함께 하면서 어느 정도 내가 조금 따라가잖아요. 나도 조금 성장했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멘토님은 또 뭔가 새로운 무언가 자원을 찾아요.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의 자원을 찾아서 이걸 통해서 또 실험이라는 걸 해요.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실험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이전에 상상할 수 없던 새로운 시나리오가 나와요. 그러면 이 새로운 시나리오를 가지고 다시 저희들한테 새로운 어떤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그 멈춰져 있는 스테이 상태가 없어요. 계속 뭔가 새로운 게 들어와서 이제 조금 내가 이해를 했나 보다 하면 다음 게 또 들어오고 이게 조금 내가 이해했나 보다 하면은 뭔가 다음 실험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멈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런 컨셉을 말씀해 주시는데 아까는 사실은 웃었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원장이라는 이 안전지대 밖으로 나갈 수 있었고 안전지대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제가 뭐 잘했던 것도 있지만 그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서 사실은 실패한 것도 정말 많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은 것도 되게 많아요. 예전에 학원장 시절에 제가 갖고 있던 행동 패턴, 사고 패턴으로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서 뭔가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 안에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고 근데 저는 학원장 시절에는 실패하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이 학원을 말아먹으면 나는 이대로 내 인생은 끝나는 거야. 절대 인생에 실패는 없어야 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인간이 성장이라는 걸 하려면 여러분 실패 없이는 절대 성장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근데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자신의 삶에 절대 실패를 들여놓지 않아요. 실패는커녕 자신의 삶에 아주 작은 변동성조차도 들여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동성이라는 게 없고 실패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거다, 더 성장하고 싶다라고 구호는 외치는데 그래서 사실은 성장이라는 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일단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일단 유튜브에서 이제 나는 꺼낼 게 없어. 그러면은 그동안 너가 그렇게 안 살았잖아. 너 자신한테 투자 안 하고 당연히 너한테 투자 안 했으니까 너는 관점이 없지. 그러니까 너는 콘텐츠 꺼낼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그냥 막 해본다. 막 혼자 100개 정도는 그냥 막 뭐가 됐든 간에 막 아무 말이나 짓거려본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걸 100개까지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정말. 이게 제가 왜 이걸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자원을 공급해주는 분이 있었잖아요. 저희 멘토님의 자원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어떤 함께하는 커뮤니티 안에서 계속해서 푸시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 다 찍는데 혼자 안 찍으면 루저니까 혼자 병신같이 안 찍을 수 없잖아. 그래서 억지로 거북이처럼 가다 보니까 160개 영상이 나왔고 이제 지금 제 채널은 사실은 두 번째 채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100개를 찍을 수 없는 게, 이거는 저의 수강생 분의 어떤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희 커뮤니티에 함께 하다가 잠깐 딴 데 갔다 왔어요. 뭐 하여튼 이 얘기는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아무튼 딴 데 갔다 왔고, 이제 저희 함께, 멘토니가 수강하던 학생 중에서 이제 한 학생이, 자기가 이제 여기를 여러 가지 이유로 졸업해서 나간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같이 수업을 듣던 이제 몇몇 사람들을 무슨 이제 화장품 판매 조직 같은 데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나가게 됐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멘토님하고 수업에 안 들어오게 된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사람이 이제 데리고 나간 사람들한테 너희들도 유튜브를 찍어라. 100개는 무조건 찍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때 따라갔던 한 분의 증언이에요. 찍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콘텐츠 자원의 공급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유튜브를 찍어야지 해도 입으로 구호로 외친다고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분의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아무리 찍어도 영상은 100개를 못 채웠고 그때 구독자는 44명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함께 하시면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으셨는데 한 100개 가까이 찍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구독자는 300명이 넘었어요. 한 30명 좀 넘은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이 분이 이제 그 1년 동안 저랑 함께 했거든요. 저랑도 함께 하고 저희 멘토님과 함께 하는 독서 이제 그 클래스도 함께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좋은 자원의 공급이 들어가면 사실은 질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데 그 전에 혼자 틀려보는 경험도 되게 좋아요. 내가 뭔가 막 내 나름대로 했는데 잘 안 됐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막 혼자 애쓰는 경험을 100개까지 제가 정말 장담하건대 100개까지 못 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100개를 찍으셨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뭐 밥을 사든 커피를 사든 아무튼 제가 사겠습니다. 혼자 100개를 찍으셨어요. 제 영상을 보고 혼자 100개를 찍었다고 하면 반드시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자, 어쨌건 그래서 혼자 이렇게 내가 막 그냥 뭐 똥인지 된장인지 막 일단 하면서 뭐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유튜브에 다 그냥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자, 일단 근데 여기까지 하는 것도 되게 쉽진 않은데 근데 여러분 이걸 한다고 내가 이걸 했다고 사람들이 나한테 신뢰가 생기진 않아요. 약간의 누군가 약간 나랑 이제 저 사람 되게 용기 있다. 저 사람 되게 용감하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팬심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절대적인 신뢰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선택이니까 일단 이 상태로 그냥 한번 해보는 거 추천. 자, 두 번째 이제 뭘 꺼내야 될지 모르겠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열심히 잘 살았어. 살아온 인생에 되게 멋있는 스토리도 많아. 근데 자기가 잘 살아왔는데 뭘 자랑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이분도 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인데 60대세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미용업을 40년 하셨고 화장품 판매업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세일즈 코칭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처음에 뵀을 때 저랑 교육에서 함께 그때는 같이 수강생으로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저희 멘토님하고 처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살아온 어떤 과거가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수십 년 전에 서울의 아파트가 500만 원 정도 할 때 그때 당시 한 달에 한 2, 3천을 버셨다고 하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돈을 잘 벌었던 여자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자랑하지, 뭘 잘 살았지에 대한 과거의 자신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없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멘토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분의 장점을 이끌어내고 이제 그 후에 저도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이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멋진 스토리를 많이 끌어낼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함께 좀 서포트를 해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꺼낼 게 없는 사람은 꺼낼 게 있는 사람으로 이제부터 인생을 좀 바꿔 살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과 조금 다른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과 다른 좀 차별화된 뭔가 대체 불가한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근데 그거를 알았으면 여러분이 아마 혼자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건 이제 그거 뭘 꺼내야 될지 모르겠다. 꺼낼 게 없는 상태면 일단 자기를 먼저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나한테 좀 투자하는 이런 경험이 먼저 필요하고요. 뭘 자랑하지를 모르겠다 해도 사실 이것도 한번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내가 보냈던 시간에 대해서 뭔가 적어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칭찬했던 거 아니면 내가 사회적으로 돈을 벌었다거나 성과를 냈다거나 뭔가 성공해본 경험 그런 거를 일단 하나하나 꺼내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내 과거가 좀 재해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유튜브는 이렇게 두 가지 하다 보면 내 주제 파악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그동안 꽤 잘 살았구나 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되게 강력한 도구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다 보면 여러분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하다 보면 이걸 깨닫게 될 수 있어요. 내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각보다 개판이구나. 마케팅이잖아요, 유튜브. 그쵸? 마케팅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내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각보다 개판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어때요? 그때 바로 개선이라는 게 일어나죠. 근데 뭔가 내가 마케팅을 하려고 의도하지 않으면 사실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그렇게까지 들여다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나라는 사람을. 그러면 내 현재 상태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자 봐요 여러분. 내 현재 상태. 내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우리가 개선이라는 걸 하거든요. 내 상태를 뭔가 한 번이라도 내가 측정해 보거나 객관적으로 진단해 본 적이 있어야 개선이라는 게 필요하구나를 내가 인지할 수 있는데 내 상태를 한 번도 객관적으로 내가 봐본 적이 없으면 이 개선의 필요 자체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상품과 서비스가 개판인 채로 계속 그대로 굴러가는 거죠. 이런 사실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점검하는 수단으로도 유튜브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초보한테 필요한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초보. 저도 이제 요즘에 운동을 다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운동할 때 아니면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어떤 사회 초년생 자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초보한테 제일 중요한 건요
올바른 자세예요, 자세.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신입 면접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입 교육에서. 지식과 기술은 가르칠 수 있어. 지식이나 기술은 우리가 교육하면 돼. 근데 태도는 있잖아. 싸가지가 없는 애들은 절대 못 바꿔. 그래서 태도 나쁜 애는 뽑지 않는 거야. 만약에 뽑았어도 3개월 수습 기간 안에 잘라내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 시작할 때 태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여러분, 시작할 때만 중요한가요? 사실은 사업이 시작할 때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사실은 사업이 계속해서 잘 되려면 계속해서 그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초보한테 제일 중요한 건 태도인데, 그 운동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되게 와닿았거든요. 운동할 때 처음에 만약에 자세를 잘못 잡으면 나중에 우리가 돌아가서 고치면 되지. 내가 처음에는 돈 좀 아끼고 PT 돈 비싸니까 그냥 처음에 내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혼자 하다가 내가 좀 이렇게 어떤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거나 아니면 나중에 나중에 형편이 좀 되면 그때 자세 개선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푼돈 좀 아끼고. 근데 처음에 자세가 잘못 잡아지면 그걸 교정하는 게 훨씬 어렵거나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뭔가 시작할 때 이 기본을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이 잘못된 자세로 뭔가를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더 커진다. 이거를 돈으로 비교해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에 돈을 벌 때 그 사람이 돈을 벌기 전에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고, 돈을 벌고 난 후에도 여전히 좋은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마탱이가 가지 않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돈 벌면 갑자기 이상해지는 사람들 본 적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돈 버니까 뭔가 좀 많이 이상해. 뭔가 좀 싸가지도 없는 것 같고 뭐 진짜 위아래도 못 알아보는 것 같고 정말 마탱이가 갔구나 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죠. 마탱이 갔다. 근데 이 돈을 벌어서 마탱이가 간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 가지고 있던 속성이 싸가지가 없는데 이때까지는 자기가 얻을 게 있으니까 이제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던 거죠. 그러다가 더 이상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발톱을 드러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사라지니까 근데 그때 자기 원래 갖고 있던 그 태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의 어떤 인성은 가르칠 수 없다. 인상은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쨌거나 돈을 벌어봐야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개새끼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 일단 돈 문제부터 해결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되게 착하고 선량하고 좋은 사람이고 뭐 좋은 시민이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건 우리가 돈을 번 후에 정말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지는요. 돈을 번 후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어서 이 내 돈 문제, 지긋지긋한 돈 문제를 털어낼 수 있을까? 이 돈 버는 일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돈을 버는데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돈을 못 버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사람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 버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는요. 나중에 따지자는 거예요. 일단은 돈 문제를 해결해야 네가 진짜 좋은 사람인지 뭐 사람 새끼인지 개 새끼인지 볼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 문제 먼저 해결하고 여기에 일단 집중하자.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도 2025년에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생각했으면, 뭐, 좋은 엄마도 돼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엄마라는 게 사실 이 기준도 되게 모호해요. 저희 집에 육아서가 정말 많거든요. 저는 결혼을 안 했고 애가 없어요. 근데 육아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육아서를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은 좋은 육아랑 멀어지게 될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교육업에 종사했던 전직 교육업자로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건요. 엄마의 개입이 없는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엄마가 개입하지 않고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성장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여러 가지 스스로 문제를 책임감 있게 자기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그런 기회들을 주고 아이들에게도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실패할 때 가장 제대로 아프게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대로 엄마의 성장에 집중하고 아이에게도 자신의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아이로 키우는 거. 저는 이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초보한테 중요한 거 돈. 여러분들은 2025년에 정말 돈을 벌겠다라고 다짐을 했으면 이 돈 버는 일에 최우선으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략은 be the first거든요. 먼저가 되라. 자, 우리는 여러분 항상 어떤 기회 앞에서 눈치를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도 내가 먼저 확 들어가서 그걸 경험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누가 일바로 좀 구입했으면 나는 틀리고 싶지 않으니까 누가 좀 일바로 사서 쓰면 그 사람이 사서 쓰는 거 보고 나는 뒤따라가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be the first가 왜 중요하냐면 특히 돈 버는 일에 있어서는 이 be the first가 정말 중요해요. 그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읽고 나눴던 책이 마케팅이다라는 세스 고딘의 책이거든요.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부동산 중개업, 이제 미국에서 부동산 중개를 하는 그런 분들과 뭐 부동산 중개업 하는 분들과 그렇게 만나는 거래가 미국에서는 꽤 유쾌한 일은 아닌가 봐요. 뭔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이 사람이 나를 등쳐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돈의 뭐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건 한 80% 정도의 사람들이 처음에 연락한 그 부동산 중개인하고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동산 중개가 뭔가 이렇게 부담스럽고 두렵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긴장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내가 뭔가 연락된 사람하고 80% 정도 사람들이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됐던 간에 여러분의 분야에서 내가 먼저 first가 되어야지 고객들한테 내가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던 간에 여러분이 그 분야에서 남들과 다른 차별성을 가진 이제 그런 어떤 여러분 분야의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수강생 분 중에 이제 저희 멘토님과 코칭을 하는 분이기도 하는데, 부동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일산, 고양 그쪽에서 부동산을 하시는데, 부동산 20년 했어요. 부동산 20년 하셨고, 자기 업으로는 정말 맥스를 치신 분이에요. 이 동네에서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분의 이름을 거의 모르면 간첩이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본인의 업을 맥스 하신 분인데, 사실 이제 그런데 뭔가 이제 이분 나름대로도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올라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죠. 이제 그러던 중에 연결이 돼서 이제 지금 한 반년 이상 같이 함께 하시고 있는데, 이분한테도 지금 이제 유튜브와 이분은 콜드콜이라는 그 두 가지 과제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통 부동산 사장님들 저도 콜드콜에서 이제 미팅 가서 좀 많이 만나보는데, 부동산 사장님들 중에서 이분 되게 특별하다, 이분 되게 스토리가 남다르네 하는 분 거의 없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기 자신한테 1년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 뭔가 내가 더 배우고 성장하려는 그런 노력, 그리고 뭐 이번에 그 로버트 기요사키 왔을 때 사실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 많은 경제 유튜버들, 많은 부동산 유튜버들이 자기 멘토다라고 진짜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아니 자기가 이득될 때는 그렇게 팔아먹고 그렇게 홍보를 하다가 심지어 로버트 기요사키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처음 온 거예요. 그러면 일생일대 자기가 이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자기 인생에 다시는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아무도 낯짝을 안 비추더라고요. 정말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 VIP석 자리 대부분이 다 거의 다가 사실 중국, 대만 뭐 이쪽에서 오신 분들이었고, 그러니까 저희 멘토님하고 가서 저희가 이제 한 10명 좀 안 되게 갔거든요. 저희가 이제 VIP석에 이렇게 앉았고, 한국인 테이블이 그 많은 테이블 중에서 2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중국인이고. 어쨌건 중요한 건 이 부동산 하는 이 뻔한 사람들과 달리 이분의 정체성은 남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고, 심지어 로버트 기요사키가 왔을 때 강의는 물론 영어로 진행했지만 이런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자신의 어떤 스토리를 배우고 성장하는 스토리를 유튜브에 이렇게 기록하고,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면 뭔가 여기서 다른 전략을 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이분의 기록과 스토리가 이분의 어떤 다음 단계 성장으로 하나하나 어떤 그런 발판이 되어줄 거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고객의 질인데요. 자, 고객의 질.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들은 어떤 고객이에요? 혹시 자꾸 여러분한테 싼 걸 달라고 하거나 깎아달라고 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고객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최고의 서비스를 기대하시나요? 사실 저는 교육업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추접스럽게 깎아주세요 이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긴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원비에 대한 정한 규정이 있잖아요. 이제 원비 받는 날짜가 있어서 저는 항상 원비를 짧게 받았거든요. 왜냐면 원장의 제 1업무가 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원장은 아이들 학습 관리에 집중해야 되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돈 받는 날짜는 최대한 짧아야 돼요. 그래야 이 돈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원비를 딱 이틀만 받았어요. 항상.
그리고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이 원비 날짜를 정말 정확하게 잘 지켜주죠. 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이득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깎아달라고 하진 않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상한 규정을 가지고 어기는 분은 봤어요. 근데 뭘 느꼈냐면 사람이 돈에 대해서 내가 뭔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돈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돈은 신뢰예요, 신뢰. 그래서 돈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영역에서도 신뢰가 없어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어쨌건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고객의 질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고객인지 아니면 내 고객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고 막 밑바닥 약간 가난에 쩔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려면요, 여러분들의 고객의 질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만나는 고객이 높은 수준의 어떤 고객을 만나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내 어떤 매출, 거래권 이런 게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소개를 해도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이 중산층이면 이 사람이 소개하는 고객들도 중산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공이라는 걸 하려면 중산층 이상 정도 되는 사람이 여러분 고객이어야지 밑바닥에 가난에 쪄들어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고객이면 안 돼요. 그러면 또 갑자기 이러죠. 아니 내 고객들은 다 가난에 쩔어 있어서 도대체 다 이렇게 가난하고 난리야 라고 생각하는데 고객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나의 상태가 가난에 쩔어 있는 고객만 응대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가 그 정도까지 퀄리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고객밖에 내가 만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상태를 먼저 개선시키고 내 수준을 먼저 개선시키고 나를 먼저 성장시켜야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고객이 와도 내가 그렇게 뭔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퀄리티가 낮아서 뭔가 진짜 막 그런 밑바닥 고객들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상태가 되어야 내가 퀄리티가 올라가야 고객의 퀄리티가 올라간다.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 자신이 성장하셔야죠. 한마디로 이런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좀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깊이가 없어. 내가 맨날 하는 대화가 내 일상생활에 3살이 돼야만 했어. 아니면 동네 아줌마들하고 만나서 맨날 무슨 뭐 남편 얘기, 애들 얘기, 뭔가 이렇게 질적인 대화가 아니라 질 낮은 대화만 했어. 뭐 우리가 다 뭐 일상생활에 관련된 얘기들 다 질 낮은 얘기잖아요. 다 이런 내가 동네 아줌마 수다만 떨었어. 그러면 동네 아줌마 수다만 떨었던 내가 갑자기 중산층이나 법인 대표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그런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겠냐는 거죠. 안 되죠. 그래서 일단 내 수준을 먼저 높여야 고객의 어떤 상태가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저희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처음에는 누구나 고객을 만족시키는 일부터 해야 돼요. 만족. 내가 어떤 판매업에 종사하면 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보험을 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보험 팔면 뭐 할 수 있어요? 보험 판다고 하면은 고객이 전화하면 빨리 받고 고객이 뭔가 뭐 이렇게 문제 생겼을 때 빨리빨리 내가 뭐 청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고객이 무슨 뭐 이렇게 저희 같이 그 커뮤니티 안에 보험을 되게 잘하시는 이제 그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고객 만족도의 어떤 그 점수가 거의 10,000% 이상이에요. 한 10만% 되는 것 같아요. 10만 %, 100만 %. 그래서 고객한테 철마다 정말 선물도 정말 정성스럽게 보내드리고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되는 일 외에도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개인적인 문제까지 자신의 인맥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고객들의 그런 문제까지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까지 극단적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혜택을 제공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뭐가 됐건 간에 극단적으로 고객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고 뭔가 그 고객이 정말 너무 나한테 감동해서 정말 내가 지금은 이 여자한테 안 사지만 다음에 뭔가 일부러 살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이 사람하고 내가 거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고객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고객 성공이거든요. 뭔가 2단계까지는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근데 뭔가 고객을 내가 성공시켜서 이 고객이 나로 인해서 뭔가 이제 굉장히 그 원하는 걸 얻은 거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 운영했으니까 아이들 학교 성적 올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 갈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제가 했던 어떤 수준의 이제 고객 성공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저의 고객들, 저와 함께하는 그 고객들이 유튜브 꾸준히 해서 이제 그분들이 새로운 고객들,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고객들과 연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본인 스토리 꺼낼 수 있게 제가 이제 환경 구성해드리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거는 아마 겪기 어려우실 거예요. 고객 성공 부작용. 이거는 현재까지는 이제 저희 멘토님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을 성공시키잖아요. 고객을 너무 성공시키면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길게 얘기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기서 내가 뭐 나한테 내가 성공시킨 고객이 내 컨텐츠를 먹튀해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 고객이 내 덕분에 성공을 했는데 밖에 나가 이상한 분탕질을 한다거나 뭔가 성공한 고객이 이상한 그 마타니까 가서 분탕질을 하거나 내 컨텐츠를 먹튀하거나 이제 이런 식의 부작용 사례들이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성공한 사람들은 다 겪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중산층 이상 정도의 고객은 맞나요? 여러분들 삶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자, 이제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되는 고객은요, 진짜 사실은 이제 끝점에 있는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내 고객이면 사실 베스트고요. 만약에 내 고객이 아니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걸 따라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는 우리가 중산층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 월 1,000만 원 정도가 여러분 인생의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월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월 1,000은 못 벌 거예요. 왜냐면 항상 자기가 목표한 거에 못 미치거든요. 그리고 월 1,000이 목표이면 월 1,000을 한 번, 두 번, 뭐 몇 번 정도 찍어보다가 떨어지게 될 거예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를 자기가 하면 만족하고 안주하고 싶어 해요. 거기서 더 뭔가 내가 미친 듯이 막 이런 노력을 쏟아부어서 다음 단계로 내가 더 올라가고 성장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 이만하면 됐어. 그동안 힘들었어. 그래 이제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래 이제 뭐 내가 그동안 못 누리던 것들 좀 누리고 이렇게 살아보자. 대부분 사람도 생각이 이렇거든요. 대자연의 그 법칙에 의하면 이런 마인드를 갖는 순간 그대로 추락합니다. 그래서 절대 안주하겠다는 선택은 하시면 안 돼요. 되게 위험한 선택이에요. 저 역시도 학원 운영하던 시절에 중산층으로 먹고 살만해지니까 만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안주한다는 건 같은 패턴 안에 머무른다는 거거든요. 이 같은 패턴 안에 머무른다는 건 여기에 새로움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기존에 하던 걸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하던 걸 계속 우려먹고 새로움이 없으면 삶이 엄청 지루해져요. 정말 지루해져요. 근데 자, 부자들 중에서 더 싼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브랜카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부동산 펀딩을 받아서 부동산만으로 해서 한 6조 정도 자산 구축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 구조까지 하면 10조가 넘었고, 근데 브랜카돈 같은 경우에도요, 항상 부동산 살 때 절대 싸구려 부동산 안 사요. 뭐 우리나라에서 그 유행하는 싸구려 빌라를 경매로 낙찰받아서 뭐 이제 그걸로 뭔가 월세 받는 이런 전략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 멀티 패밀리 아파트먼트라고 이제 다세대 아파트 같은 거 있어요. 미국은 그런 거를 구매해서 비싼 걸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전략을 취하지 절대 싼 거 가격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 그리고 부자들은 새로운 어떤 자원을 계속해서 찾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왜 유튜브를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한테 하려고 할 때 어떤 순간 내가 막히는 구간이 있을 거고요. 하려고 할 때 뭔가 내가 잘 안 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이 새로운 자원이 없어요. 새로운 자원이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여러분 카드 명세서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카드 내역서에 내가 성장될 만한 지출 내역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2024년에 여러분 교육비 얼마나 쓰셨어요? 2024년에 여러분들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쓰셨어요? 그리고 2024년에 여러분들이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위로 인맥을 얼마나 쌓으셨어요?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이 사람 알아. 나 이 사람 알아. 나는 이 사람 아는데 그 사람이 나 아냐고요.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뭐 다 알자. 내가 일방적으로 아는 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알아야 돼요. 위로 인맥을 쌓아야 된다. 이게 저희 멘토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이 부자들하고 그럼 인맥을 어떻게 쌓느냐? 브랜카돈하고 인맥을 어떻게 쌓느냐? 첫 번째 우리가 이런 부자들하고 인맥을 쌓는 건요, 그 사람들 교육에 투자하는 거예요. 작년에 저는 브랜카돈 교육에 1,000만 원 투자를 했고요. 올해도 이제 칼든 유니버시티가 1년에 5,000불이거든요. 올해도 저는 계속해서 칼든 유니버시티 수업을 들으면서 이 부자들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의 생각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의 행동 패턴과 조금이라도 내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근데 그거를 내가 한 번도 보거나 듣지 않으면 그런 걸 내가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는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교육에 투자해서 사실은 그렇게 인맥을 맺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멘토님하고 처음에 인맥 어떻게 맺었어요? 저희 멘토님
저희 멘토님의 교육에 결제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강생으로 가서 이제 수업 듣다가, 물론 제가 지금도 수강생이긴 하지만 그때보다는 제가 지금은 조금 다른 포지션이 되었죠. 어떻게 그렇게 처음에 인연이 시작되었나? 처음에 모든 그런 인맥은 돈으로 쌓는 거다. 사실 자본주의 세상에 제일 좋은 제도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가 잘 모르는 무언가를 타인을 이용해서 타인이 경험한 걸 이 사람의 어떤 경험과 이 사람의 시간을 내가 레버리지 할 수 있다. 그럼 사실 내가 직접 겪어야 되는 그런 시행착오들을 굉장히 많이 단축해주고, 내가 낭비해야 되는 그런, 내가 똥인지 된장인지 정말 다 하나하나 두드려가면서 확인해야 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사실은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2025년에 돈 벌고 성장하고 나는 인생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나눠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강조해서 얘기한 거는 뭐였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이야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벌고 싶다면 먼저 돈 벌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돈 벌 수 있는 행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돈을 버는 거다. 메이킹 머니가 맨 끝이다. 메이킹 머니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처음에 이거 말씀드렸고요. 유튜브 해야 되는 이유는 처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시간을 뺏어와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적어도 한 3, 40분 이상은 시간을 뺏기셨을 거예요. 자, 시간을 뺏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사람한테 내가 시간을 계속 쓰다 보면 신뢰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신뢰는 돈이죠. 언젠가 그 사람하고 내가 뭔가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돈을 써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일회성 구매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이런 구매 안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다면 현금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저희 멘토님께서 오늘 공유해 주신 내용. 그리고 또 돈 벌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다? 초보한테 제일 중요한 거, 초보한테만 중요한 거 아니고 여러분, 내가 그 분야의 끝점에 있는 어떤 그루라고 해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태도 자세예요. 어떤 태도로 내 업을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뭐 교육업이다. 내가 하는 일이 뭐 무슨 판매업이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회사를 다닌다. 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내가 그 일을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항상 우리는 누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눈치 봐요. 딴 사람이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 쟤 하는 거 보고 나도 들어가야지.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기회주의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않는 포지셔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남들하고 비슷한 짓을 하면 남들하고 같은 포지션에서 박터지게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나는 경쟁을 안 하고 남들보다 우위에 쓸 거야. 그러면 남들과 다른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 분야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고객의 질. 여러분이 지금 고객의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문제는 뭐다? 내 상태가 지금 메롱인 거다. 그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다? 내 수준을 끌어올리고 나를 성장시키고 결론적으로 또 나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돈 쓰고 시간 쓰고 애쓰지 않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내가 돈도 시간도 애도 쓰지 않고 뭔가 변화하겠다는 건 그냥 차라리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려놓는 게 훨씬 나아요. 왜? 고통스럽진 않잖아. 현실이 불만족한데 원하는 건 여기에 있는데 내가 돈도 안 쓰고 시간도 안 쓰고 노력도 안 하고 이걸 얻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차라리 그러면은 깔끔하게 마음 비우고 그냥 현재 내 처지, 현재 내 수준, 현재 내 주제에 만족하고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다. 자, 어쨌건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고객의 질을 바꿔야 돼요. 고객의 질. 중산층 고객을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뭐 해야 돼요? 책도 읽어야 되고 교육도 들어야 되고 내가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의 삼사리에서 깊이 있는 대화해요. 옆집 아줌마랑 만나가지고 무슨 애들 학원 얘기 이런 얘기 우리가 고객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깊이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꺼내고 이런 얘기는, 이런 진지한 얘기는 지인들하고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얘기는 유튜브에서 저처럼 이렇게 혼자 떠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뭔가 내 생각을 꺼내는 연습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꺼내는 연습과 훈련의 장으로 가장 훌륭하고 강력한 도구가 유튜브다. 자, 마지막 5번. 자, 이제 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부자들은 싸우려를 원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좋은 거, 비싼 거 사서 더 비싸게 피하는 전략을 택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 어떤 올드한 것, 내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들도 있지만 끊임없이 찾는 게 새로운 무언가다, 새로운 자원.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거에 내가 옛날에 알고 있던 걸 그대로 계속 우려먹는 시기라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던 어떤 패턴이 있을 거예요. 뭐가 됐던 간에. 과거에 여러분이 했는데 잘 안 된 패턴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영업직에 있다고 하면 고객을 만나서 뭔가 그 사람들한테 했던 과거의 패턴이 있는데 이걸 더 많이 하는 패턴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더 많이 하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고 이 패턴을 어떻게 한번 2025년에는 다르게 해볼까.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 다르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외부의 시선을 돌려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자, 2025년 정말 돈 벌고 성장하고 싶은 분이라면 제가 깔끔하게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여러분이 정말 돈 벌고 성장하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성장시키셔야 돼요. 자, 그걸 위해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쓰는 돈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멍청하게 쓰고 있는 돈이 있어요. 그럼 그 돈을 뚝 잘라내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성장하는 방향으로 내가 책을 읽는다거나 교육을 듣는다거나 뭔가 좋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된다거나 위로 인맥을 쌓는다거나 그런 일에 돈을 쓰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쓰는 돈이 바뀌면요. 여러분이 쓰는 시간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왜냐면 돈을 써야지 내가 시간이 바꾸지 혼자 내가 뭔가 해보겠다 잘 안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바뀔 거예요. 사람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바꾸려면 내가 쓰는 이 돈과 시간이 나의 미래이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5명 평균이 여러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러면 또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별론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인이고 인맥인 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2025년에 여러분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원하는 만큼 뭐 돈이 됐든 성공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얻어가시면 좋겠는데 자, 그걸 위해서 중요한 건 유튜브 보는 거 좋아요. 근데 유튜브 본다고 여러분들 인생이 안 달라져요. 그래서 집중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운 걸 또 여러분들 유튜브에 오늘 뭐 제 영상을 본 걸 나눠도 좋고요. 집중하고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배운 걸 나눠라. 인간은 나눌 때 가장 기쁘고 인간은 나눌 때 가장 많이 배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저희 멘토님 개미멘토 아이스강 대표님과 수업 시간에 대표님과 제가 얻었던 인사이트 그리고 또 제가 깨달은 내용들 이렇게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